자, 오늘은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스레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앞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스레드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했을 때 운영체제, OS든 맥이든 운영체제로 이제 필요한 메모리를 딱 할당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부분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서 확인하면은 메모리가 몇 퍼센트 할당이 되고 있는지 혹은 용량이 어느 정도 할당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흐름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메모장이 실행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고, 포토샵이 예를 들면 실행하는 또 실행 흐름이 있고, 이클립스가 실행하는 실행 흐름이 있고, 그 각각의 실행 흐름들 안쪽에서, 그 프로세스 안쪽에서 뭔가 또 동작하는 코드의 실행 흐름을 우리는 스레드라고 한다.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흐름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 실행의 흐름, 그것들을 우리는 스레드라고 하는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가 하나의 그 프로그램 안에서 멀티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하나만 킨 게 아니고 메모장을 여러 개를 켜놨을 때, 혹은 구글 창을 여러 개를, 크롬 창을 띄워놨을 때,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번을 실행시키고 있으니까, 여러 개를 실행시키고 있으니까 멀티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근데 그 프로세스 안에서 카톡이다 그러면은 카톡 안에서 내가 채팅을 하고 있고, 뭔가 동영상도 이제 띄워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스레드 흐름이 여러 개다 그래가지고 멀티 스레드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스레드는 운영체제가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고 수행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멀티스레드라고 하는데, 이 멀티스레드 나오는 것처럼 사전적인 의미로 한 가닥의 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멀티프로세스, 다양한 앱의 실행 흐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그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실행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멀티스레드, 하나의 실행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싱글 스레드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했던, 코드를 썼던 부분은 스레드를 멀티 스레드로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싱글 스레드로도 실행을 시켜봤어요. 일단 자바에서는 메인 스레드가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엔트리 포인트죠. 딱 그 프로그램의 진입점. 그거가 실행이 되면은 메인 스레드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 스레드 안에서 코드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지금 이런 코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만나면 어떻게 동작하겠다, 그 다음에 while문을 만나면 어떻게 동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선으로 그려보면은 while문에서는 이제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렇게 반복이 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고, 턴을 만나면은 실행이 종료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에 대한 개념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는 서로 각 프로세스마다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발생을 해도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구글의 창을 여러 개를 띄워놨을 때 하나의 구글 창이 먹통이 된다고 해도 다른 구글 창은 잘 동작이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멀티 프로세스는 그냥 그 문제가 발생한 프로세스만 종료를 시켜주면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멀티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그램 안쪽에서 생성이 되니까 하나의 스레드가 예외를 발생을 시키면은 그냥 그 프로세스 자체가 종료가 될 수 있어서 다른 스레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멀티 스레드를 동작시키는 코드에서는 예외를 처리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멀티 스레드가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여기 메인 스레드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메인 메소드고,
메인 메소드의 코드의 흐름에 따라서 동작이 되는데, 코드 부분에 동작하는 이제 그 흐름 자체가 아예 그냥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작업 스레드로 따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동작을 동시에 이런 식으로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멀티 스레드가 되는 거고, 싱글 스레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흐름이 하나니까 메인 스레드가 쭉 동작을 한 다음에 종료를 하면은 이 프로세스도 그냥 종료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멀티 스레드를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다른 분기로 이렇게 분기되는 작업 스레드가 있을 때, 이 작업 스레드가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가 작업 스레드보다 만약에 먼저 종료가 되더라도 작업 스레드가 아직 동작을 하고 있다면 이 작업 스레드까지 다 끝나야지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자바에서 그러면 왜 스레드를 사용을 하느냐,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프로세스끼리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지만 그냥 아예 다른 식의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서로 이제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지만, 이 안에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는 이 스레드는 멀티 스레드로 동작이 될 때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메인 스레드, 메인 작업 위에 어떤 추가적인 작업 스레드 만들려고 한다면 이런 추가적인 이 작업의 수만큼 병렬적으로 스레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코드를 짜주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작업 스레드도 객체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자바 랭 패키지에 있는 스레드 클래스를 직접 객체로 생성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스레드를 상속해서 나는 이 하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생성을 할 수도 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삐삐삐라고 하는 음을 발생시키면서 그 동시에 이제 프린팅이 되는 콘솔창에 출력하는 그 작업을 동시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삐삐삐 음을 발생시키는 작업과 그 다음에 콘솔창에 출력되는 작업은 서로 다른 작업이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가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처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메인 스레드 안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다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메인 스레드는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삐삐삐삐 소리가 다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이 막 되는 것을 봤었어요. 그 코드를 잠깐 보면은요. 삐삐삐삐삐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출력이 이렇게 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레드 안에서 작업 코드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실행의 흐름이 그냥 메인 스레드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순차적으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이 코드가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멀티 스레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삐라고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다 동시에 이제 출력도 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툴킷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자, 툴킷이라는 클래스는 그래픽 자원과 관련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요 AWT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거고, 싱글톤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뉴라는 키워드로 계속 생성을 할 수는 없고,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한 번만 만들어진 그 툴킷이라고 하는 자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비프를 내는 비비라고 하는 비프라고 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해당 그 스크린에서 지금 몇 인치, 그 1인치 안에 몇 개의 점이 들어가 있는지, 해상도인지, 이런 이제 다양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멀티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러너블이라고 하는 매개 값을 갖는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러너블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R이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이것도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해서 우리가 러너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러너블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그냥 뉴라는 키워드로 클래스 객체를 만들 수 없고 이런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에는 딱 하나의 메소드만 있었어요. 런이라는 메소드. 그거 하나가 있었고, 구현하는 클래스는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런을 오버라이드를 해서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작성을 하면 메인 스레드하고 작업 스레드하고 동시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런어블을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우리가 no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코드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코드 두 번째 코드를 보면은 우리가 런어블을 임플리먼트 해서 지금 클래스를 만들고 런을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이 아까 툴킷이라고 하는 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get default toolk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 툴킷 객체를 데이터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비품을 발생시키는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5번의 비품을 발생을 시키면서 여기에 이제 비품을 발생이라고 하는 출력 부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행할 메인 메소드에서는 지금 만들었던 클래스를 가지고 태스크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죠. 네, 요거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클래스가 런어블을 구현한 상속받은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런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서 다양성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부모 타입으로 만들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업 스레드를 생성을 하려면은 이 런어블 구현 객체, 이 태스크를 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에 매개 값으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스레드 타입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스레드 생성 잠수 안에다가 태스크를 런어블 구형 객체를 매개 값으로 넣어서 스레드의 스타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그 런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이 실행 구문은 이제 메인 스레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작업 스레드가 되는 거죠.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콘솔 창에 B라고 하는 출력 구문이 실행이 되는 부분이 메인 스레드고, 그 다음에 비품 발생이라고 하는 구문이 출력되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작업 스레드고, 그래서 소리가 나면서도 동시에 출력되는 그런 형태. 그런 형태를 우리가 멀티스레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멀티스레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뭐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스레드 객체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런어블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그러니까 익명 객체로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익명 객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없는 객체.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 함수 호출할 때 여기 생성자 함수가 호출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괄호를 열고 그냥 바로 이렇게 뭔가 구현할 부분을 넣어주면은 그게 이제 익명 클래스였어요. 익명 클래스. 익명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꼭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런어블을 객체로 생성하는 요 get default toolkit을 메소드로 가져와서 다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코드가 그대로 런에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코드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비품을 발생을 시키는 그 구문도 포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슬립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잠깐 일시정지하겠다라고 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내가 비품이 발생한 다음에 0.5초 쉬었다가 또 비품이 발생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5번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 스레드의 흐름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메인 스레드를 만드는 코드를 넣어서 그거를 실행했을 때 효과음이 사운드가 들리면서 출력되는 거 동시에 또 이렇게 멀티 스레드도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스레드를 그냥 아예 상속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밖에다가 클래스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얘는 스레드를 상속해서 또 스레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런어블을 구현한, 그러니까 런어블의 자식 클래스죠. 런어블의 자식 클래스고 런어블이 가지고 있는 그 런이라고 하는 그 메소드, 그 메소드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버라이드를 해서 여기에 이제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작업 스레드의 흐름을 만드는 코드가 되고, 앞에서 짠 코드랑 이제 동일하게 짰는데 익명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름이 없는 객체로 이번에는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메인 스레드와 작업 스레드가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스레드를 익스텐드해서 멀티스레드를 만들고 런을 오버라이드 했을 때 이번에는 이제 1부터 26까지를 계속 출력하는 구문 작업 스레드와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에서는 A부터 Z까지를 계속 출력하는 그런 작업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시켰을 때요. 보면은 이제 A, B, C, D, E, F, G 이렇게 영문이 나오다가 중간중간 또 이렇게 1, 2, 3, 4, 5, 6, 7, 8 숫자가 같이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실행을 시킬 때마다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메인 스레드가 먼저 시작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뭔가 이 텀이 있으면 메인 스레드가 실행되는 중간에 작업 스레드가 끼어들기도 하고 그런 동작하는 현상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레드를 또 상속받은 스레드, 이제 스레드 A라고 하는 스레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을 또 오버라이드를 했죠. 작업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스레드 B라고 하는 스레드도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서 요 런이라는 메소드를 또 오버라이드해서 작업 스레드 B라고 하는 작업 스레드를 만들고 우리가 메인 메소드에서 이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커런트 스레드라고 하는 요 메소드, 커런트 스레드라고 하는 메소드는 리턴을 이제 스레드를 리턴을 하는 그런 메소드이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레드를 리턴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값이 스레드의 이름을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메인 스레드의 이름은 메인이었어요. 메인 스레드의 이름은 메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작업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스레드 여기 이름을 안 바꾸고 실행을 시켰을 때 스레드 대시 0번 혹은 스레드 대시 1번 해서 이제 작업 스레드의 그 순서대로 실행되는 순서대로 0번부터 해서 1씩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그 스레드 A의 지금 생성 잠수에다가 우리가 setName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나는 이름을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해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했을 때는 바뀐 이름으로 스레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찬가지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경된 이름을 가져와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스레드를 깊이 있게 한번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디다가 파일을 만들 거냐면은요. 스레드 패키지. 여기 지금 우리가 이그젠 04번 만들었던 그 부분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이그젠 05 멀티스레드라고 만들겠습니다. 이그젠 05 멀티스레드. 말 그대로 이그젠 05 멀티스레드는 이제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서 메인 스레드로 그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 위에다가 따로 이제 또 그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었을 때 그 작업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 스레드가 실행할 그 작업을 처음에는 이제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 거기에서 메인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서 멀티스레드로 생성하고 그 작업 스레드를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하고 작업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실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스레드 클래스를 또 상속을 받아서 그러니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스레드를 또 상속받아서 그 만든 스레드를 수행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일단 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든 또 클래스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또 상속을 받아서 사용을 하든 어떤 수행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경우에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잖아요. 러너블은 인터페이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바의 특징 중에 클래스는 자동 상속이 된다 안 된다? 클래스는 안 된다. 그죠? 인터페이스는 자동 상속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서 만약에 또 다른 클래스를 나는 또 상속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클래스는 자동 상속이 안 되니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임플리먼트 하고 다른 클래스 상속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를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스레드를 메인 스레드와 동시에 실행시키는 멀티 스레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클래스를 상속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클래스는 다중 상속이 안 되므로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을 사용한다. 뭐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지금 예제는 여기 앞에서 방금 04번에서 했던 요 예제를 한번 그대로 해보는데 스레드를 익스텐드 하지 않고 러너블을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코드는 동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그럴 때는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오버라이드 하는 이 구문을 이제 똑같이 넣을 거고 일단 여기 새로 만드는 클래스 넘버 이번에는 스레드 2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implement runnable. 그리고 이제 run을 오버라이드 해야 되니까 오버라이드 하겠다라고 코드를 넣어주고요. 여기에다가는 여기 앞에 방금 전에 했던 이그젠 공사에서 했던 이 포문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에서도 방금 전에 했던 이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타트를 하고 포문 돌리는 거를 일단 요것도 가져와 볼게요. 그런 다음에 멀티스레드 2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들었죠. 요거를 호출을 하면서 경고창에 뜨는 것처럼 타입이 맞지 않다라고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요, 이거 잠깐 컨트롤 X. 이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스레드를 생성자 함수로 호출을 해서, 여기 안에서, 이 스레드 생성자 함수 안에서, 넘버 스레드 2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매개 변수로 넣기 위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또. 자, 그래서 아까 했던 방법이랑 약간의 차이점이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 두 개를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스레드를 익스텐드 하고 있는 넘버 스레드 클래스를 그냥 넘버 스레드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자체를 선언하면서 어차피 스레드를 상속받았으니까 스레드의 부모 타입으로 이렇게 생성을 한 반면에 내가 이제 나중에 러너블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 이 넘버 스레드 2는 다른 클래스도 상속을 또 추가해서 넣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러너블을 임플리먼트 하는 이 넘버 스레드 2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활용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로 스레드의 생성자 함수로 호출할 때 여기 매개 변수로 스레드 클래스 생성자 함수 매개 변수로 러너블을 임플리먼트한 클래스의 인스턴스 스레드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의 매개 변수로 러너블을 상속받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클래스를 또 상속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익스텐드 해가지고 다른 클래스 지금은 특별히 상속받을 거는 없지만 그냥 이거 잠깐만 써볼게요. 이렇게 클래스명 이런 식으로가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다중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도 상속받고 멀티스레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동작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그 두 가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러너블을 임플리먼트 하는 예제를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이그잼 06에 이번에는 칼 스레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러너블 임플리먼트 하고요.
그리고 또 런을 오버라이드 해야죠. 자, 근데 이제 오버라이드 하기 전에 이 안에서 스레드의 참조 변수 값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스태틱 필드로 해가지고 current name이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count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태틱 필드로 해서 불리언 타입으로 해서 stop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일단 false로 초기화를 좀 시켜놓을게요. 그래서 그젠 공유 칼스레드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 네, 생성자 함수를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매개 변수가 name인 생성자 함수를 만들 거고, 자, 내가 new 스레드의 생성자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에 이제 생성자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를 2개를 넣을 거예요. 2개. this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name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렇게 넣어서 방금 전에 스레드의 참조 변수명은 선언해놨으니까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 바로 이렇게 담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함수 안에서 지금 생성자 함수 안에서 스레드의 객체를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변수 카운트 라는 지역 변수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매개 변수를 받은 저 name은 current name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선언했던 이 정적 필드 그거에다가 저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런을 오버라이드 하는 구문에서 시작이라고 출력을 좀 해주고 두 while문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자, 두 while문에서 while stop이라고 하는 값이 false이고, 그 다음에 count 값이 1, 공을 좀 많이 넣어볼게요. 한 8개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1억보다 작을 때까지, 고에 동안 나는 카운트라고 하는 값을 처음에 1을 증가를 시키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계속 카운트 1을 증가를 시켜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순간 나는 이제 빠져나와서 스탑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 true를 저장을 해주고, 종료를 시키겠다. 종료라는 문구를 또 출력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칼스레드라고 하는 고 클래스는 러너블을 임플리먼트 하고 있으니까 작업 스레드를 만드는 클래스고, 작업 스레드를 만들 때 만들어질 때 생성자 함수 안에서 스레드 객체를 여기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어가지고 만들고요. 런이라는 요 메소드를 지금 오버라이드 한 구문은 카운트의 일식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스탑의 false를 가지고 있을 때와 그다음에 카운트가 1억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카운트의 일식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구문으로 일단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그 메인 클래스에서 그 매개 변수 값을 내가 넣어가지고 이 매개 변수 값에 따라서 실행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